네, 헬스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오TV 첫 방송으로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자상한 진료로 소문이 자자한 연현철 원장님 모시고 치질과 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동안 치질은 부끄러운 질환으로 여겨져서 환자들이 숨겨오는 경향이 많은데 우선 치질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요인을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치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치질의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를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심각한 병이 아니고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문 질환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쑥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것은 맞지만 결코 부끄러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서운 병이나 심각한 병이 아니라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질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직업적으로 또 유전적으로도 영향을 다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본인의 배변 습관이 가장 중요한 치질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문의 안팎으로 살이 늘어지는 현상을 치질이라고 하고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치핵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문 안팎으로 살이 늘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살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오는 것처럼 항문에 살에 늘어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얼굴에 주름살이 잘 생기는 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생활하시는 분이 얼굴에 주름살이 깊게 패어드는 것과 같이 항문 안팎으로 살이 늘어지는 현상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고 힘을 많이 주고 변비설사가 심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문에 살이 늘어지기 쉬울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원인은 배변을 시원할 때까지 배변을 하시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알게 모르게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서 항문에 살이 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서 배변 습관을 항상 먼저 체크해 보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치질의 발병 원인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나요? 남녀 간의 차이가 특별히 신체적으로 있다기보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원인과 특히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변 습관이 변비가 더 자주 흔히 생길 수 있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항문에 살이 늘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서 치질이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구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치질이 잘 생기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문에 살이 늘어지는 현상을 치질이라고 할 때 결국은 항문에 살이 늘어지는 여러 가지 자세나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오래 앉아 있게 되는 직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항문에 압력이 가해지는 현상들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것만으로 치질이 더 잘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쪼그리고 앉아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배에 힘을 많이 주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이나 또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항문에 압력이 세게 걸리면서 치질이 더 잘 생기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일 강조드리는 건 아까 원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변을 오래 하지 않도록 화장실에 배변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않도록 5분 이내에 하도록 배변 습관을 바꾸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배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식사 습관이죠. 그래서 평소에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고 야채 과일을 잘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라서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항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변 시간을 5분 이내에 줄이십시오 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배변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쾌변이 되도록 평소에 물, 야채, 과일을 잘 섭취하시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음주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가벼운 음주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주 자체가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요. 학문에서도 학문의 부종을 유발하고 또 배변 리듬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음주는 치질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질은 보통 어떻게 분류가 가능할까요? 치질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항문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내치액, 외치액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치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치액은 항문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손으로 만져지거나 또는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항문 안쪽에 직장 말단부와 항문관이라고 하는 항문 부위는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항문 안쪽에 늘어지는 치액을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문 안팎으로 위치에 따라서 외치액, 내치액을 이야기하지만 밖으로 드러날 정도의 치질이 생기시는 분들은 항문 안에 그만큼 심한 치질이 있어서 바깥으로도 돌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내치액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정도에 따라서 1도에서 4도까지의 치액으로 나눕니다. 1도의 치액은 특별한 증상 없이 간헐적인 출혈이 있는 가벼운 피부 늘어짐을 얘기할 것이고요. 2도 치액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에서 항문 바깥으로 배변 시에 밀려 나오는 느낌을 가지나 굳이 밀어넣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들어갈 때를 2도 치액이라고 하고 항문 바깥으로 밀려 나와서 손으로 밀어 넣어야만 다시 항문 안으로 들어가는 치액을 3도 치액이라고 합니다. 이 3도 치액이 부종이 생겨서 항문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 나와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통증이 심하게 동반될 때를 4도 치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치질 수술의 대상을 3도 치액과 4도 치액을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2도 치액에서도 출혈이 동반되거나 출혈과 통증이 동반된다면 수술을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술법의 종류와 또 최신 수술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항문 안팎으로 늘어진 살을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의 방법이겠고요. 전통적으로는 늘어진 살을 잘라내고 안에서부터 봉합해 나오는 수술 방법인데 그 늘어진 점막을 제거하는 방법이 기존의 외과적인 메스나 나이프를 사용한 절제술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하모닉 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각자 가장 적합한 환자분의 항문 상태에 적합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수술 방법으로는 일회용 자동 수술 기기가 개발이 돼서 치질 수술을 하는데 원형 자동 문합기라고 하는 자동 수술 기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회용 수술 기계라서 수술 비용이 수술
기계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크게 활용되지 못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용 자동 문합기를 이용한 수술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성은 왜 변비가 더 잘 걸리나요? 여성분들이 변비에 잘 걸리는 건 역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식사와 관련된 문제가 라고 생각됩니다. 여성분들도 골고루 잘 드시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상대적으로 쾌변이 될 만큼 충분한 섬유질 섭취와 수분 섭취가 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상대적으로 섬유질 섭취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배변 양 자체가 적고 그로 인해서 배변 습관, 변비가 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저희가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 때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변이가 와도 화장실에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배변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계시면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변비에 경향을 더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변비약을 자주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향이 있나요? 변비약의 어떤 작용 기전이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변비약은 여러 가지 방식, 작용 기전으로 배변에 도움을 주는데요. 일단 섬유질 섭취를 보강하는 방식의 변비약은 상대적으로 장에 부담을 덜 주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효과는 조금 늦거나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변비약들은 대부분 자극성 하제로 분류되는 장을 자극해서 장에 분비물을 유발해서 설사가 형태의 변이 되도록 유발되는 것인데 한두 번의 변비약 사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비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 즉 변비를 조절할 때 변비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변비의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식사,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비약을 통해서만 변비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는 변비가 점점 고착화되면서 변비약의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변비약의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변비약의 용량과 빈도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환자분들은 점차로 변비약 자체를 통해서만 변을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몇 년씩 반복되면 장무력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어서 변비가 아주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변비약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과량을 복용해서 장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장무력증이 생겼을 때는 대장 전체를 절제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라서 변비약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역시 변비가 해결되려면 적절한 식사와 수분 섭취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식생활 습관이 변화 없이 변비약만 계속 드신다면 변비약으로 인해서 더 심한 변비를 겪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변비에 좋다고 해서 바나나나 고구마를 추천들을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체질과 섬유소의 질에 따라 변비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좀 다를 텐데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숙변을 빼낸다고 관장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숙변을 빼주는 클렌즈 주스 같은 그런 식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몸에 좋을까요? 네, 그렇군요. 끝으로 대장학문 건강에 있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대장학문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배변 습관은 편안한 소화 과정이 전제가 되고, 편안한 소화 과정은 적절한 식사가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의 시작에서 끝까지 소화기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식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식사를 원만하게 하면 소화도 편안하고 배변도 편안할 테니 항문 건강에도 당연히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는 평소에 소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화기관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나 대장이나 항문이 불편해야만 항문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규칙적인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항문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니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 때는 가까운 대장 항문외과에서 항문 진찰을 통해서 항문 건강을 체크하신다면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연현철 원장님, 장시간 대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쏙쏙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헬스오TV 시청자 여러분, 소나무와 잣나무는 서리가 진 후에 푸르름을 알 수 있고 건강은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쁘게 사시더라도 항상 건강 챙기기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